이번 강의에서는 웹훅 사용을 위한 M8N 도메인 연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웹훅은 M8N을 사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M8N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능을 웹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로컬 환경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HTTPS 엔드포인트라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게 도메인 연결이고요. 오늘 해볼 게 M8N에 외부 도메인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해 볼 건 클라우드플레이어의 터널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터널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설치한 로컬 환경에 터널을 연결을 시켜서 이것과 도메인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외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 도메인에 접속함으로써 터널을 통해서 로컬에 있는 우리 M8N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념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호하실 수 있는데 크게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만 시켜 놓으면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M8N을 사용할 거니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크게 관계가 없고요. 그냥 따라서 설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진행해볼 절차인데 첫 번째로 도메인 구매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터널 생성 그리고 터널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M8N의 설정 값을 살짝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도메인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구글에서 클라우드플레이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저는 세션이 남아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데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도메인 등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 3개가 나옵니다. 저는 이미 구매한 도메인이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도메인 등록을 눌러보시면 자, 이런 창이 뜨고요. 이 창이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창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도메인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 이 도메인을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도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줘요.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이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는 도메인을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도메인을 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추천 도메인을 줘요. 이 중에 금액 저렴한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의미 있는 도메인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 도메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색을 해보시면서 남아있는 도메인을 먼저 점유를 하셔야지 그걸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은 도메인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개인정보 입력하는 란이 뜹니다. 그리고 1년 사용료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은 횟수를 좀 길게 늘려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그냥 곱하기입니다. n년이면 곱하기 n 해서 비용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년으로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시고 자동 갱신 기능을 켜 놓으시면 이 도메인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다 하시고 결제까지 하시면 도메인 구매가 완료가 되고요. 도메인 구매가 완료되고 나서는 여기 도메인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가 구매한 도메인이 떠 있습니다. 자동갱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도메인을 구매하게 되면 이 터널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터널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가장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강의 하시는 분이 가비아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클라우드플레이어에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선 도메인을 구매하는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잠시 내려놓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검색에다가 cmd라고 치시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뜹니다. 자, 이걸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걸 끄고 파워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윈도우즈 파워쉘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요. 자, 이걸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윈도우즈 파워쉘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뜨는데 앞서 봤던 명령 프롬프트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요. 보통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파워쉘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냥 명령 프롬프트보다는 이걸 많이 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둘 중 아무 곳에서나 지금 하는 작업들을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클라우드플레어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프로그램 설치했던 거랑 좀 달라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winget이라고 적고요. 인스톨 한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적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클라우드플레어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클라우드플레어드 인스톨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제일 위에 보이는 링크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자, 이 명령어가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서비스를 윈도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브류 명령어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걸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인터넷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는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다 마치면 설치 성공이라고 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클라우드플레어드라고 적고 띄운 다음에 대쉬를 두 번 적고 버전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자, 이렇게 클라우드플레어드 버전이라고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클라우드플레어드라는 프로그램의 버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이 프로그램이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자, 이제 터널을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건데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한 게 계속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 화면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드라는 이제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터널 띄우고 로그인이라고 적습니다. 터널을 내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인증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떠요. 브라우저가 뜨고 내가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 내가 구매한 도메인들 목록이 보일 거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권한 부여를 할 건지에 대한 창이 뜹니다. 여기서 권한 부여를 클릭하시면 자, 이제 터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떠요. 이렇게 하면은 내 컴퓨터에 인증서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 인증서를 사용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없어도 터널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Successfully logged in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로그인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터널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명령어를 이렇게 적습니다. Cloudflared tunnel create.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nparen-터널은 터널의 이름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아무렇게나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nparen에 사용할 터널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도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기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nparen 터널이라고 그냥 이름을 명명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터널이 생성이 되고요. 저는 이전에 터널이 하나가 생성이 돼 있어서 지금 이미 있는 터널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은 터널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터널이 생성되었을 때 파일이 하나가 생겨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파일의 경로인데요. 이 파일에 터널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경로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파일 탐색기를 이렇게 여시고 문서로 간 다음에 여기 위로 가기 버튼,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Cloudflared라는 폴더가 생겨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것과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만든 터널의 ID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파일명이 여기 그대로 확인이 되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파일이 아까 로그인 했을 때 생긴 인증서입니다. 이건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셔도 상관없는데 다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파일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주소가 작성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사용자 이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지만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일단 이 파일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터널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터널을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드 하고 터널이라고 적은 다음에 리스트라고 작성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우리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터널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요. 터널은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터널을 설치를 해놓고 이 터널들을 여러 곳에 각각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터널을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이제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Cloudflared 명령어 뒤에 터널 커맨드를 적고 route dns nparen 터널, 자, 여기까지는 그냥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nparen 터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만들어졌던 터널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죠. 자, 여기 점하고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을 쓸 때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www.이라는 뭔가가 붙어 있었죠. 이거를 서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메인을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의 주소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앞쪽에 서브 도메인이라는 걸 붙여서 무한하게 도메인을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이 서브 도메인 각각이 하나의 도메인으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선택인데요. 앞에 이렇게 서브 도메인을 붙이셔도 되고요. 안 붙이시고 자, 이렇게 도메인을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저는 여기다가 nparen이라고 서브 도메인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작업이 돼요. 여기 보시면 좀 뜬모를 문구가 떠 있습니다. 뭐 cname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will out라는 걸 한다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터널의 아이디가 여기 똑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도메인을 구매한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화면이 있죠. 여기서 관리를 누르고 DNS 구성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자, 이걸 누르면 현재 우리 도메인에 할당이 되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요소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뭐 하나가 생겼죠. 유형이 cname이고 여기 콘텐츠에 보시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걸 띄워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디와 똑같습니다.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EBB 이렇게 시작되는 글로 쭉 있죠. 우리가 이 명령을 하면은 클라우드플레이어 쪽에서 알아서 이걸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생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터널을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게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따라서 했는데 터널이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만나시면 우선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DNS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터널 생성하고 연결하는 것까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 터널 실행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터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용하는 편집기를 실행을 하셔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코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메모장으로 할게요. 메모장을 실행을 해서, 자, 이렇게 메모장을 실행을 해서 요걸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다른 명령어들도 정리를 다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확인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 뭐가 막 적혀 있는데 작성된 내용에서 수정을 해줄 게 좀 있어요. 여기 credentials 파일이라는 부분에 우리 터널 생성했을 때 생긴 파일 있죠. 그 파일의 경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터널 설정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 터널을 연결해줄 도메인을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엠파렌을 붙여서 제가 한다고 했죠. 엠파렌 하위 도메인을 붙여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터널의 이름을 적는 공간이고, 여기는 우리가 터널을 통해서 접속할 주소를 적어주는 거고,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저장을 누르시면 자,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아까 그 경로로 가셔야 돼요. 이 파일이 있는 경로로 가셔서 자, 이걸 이렇게 붙여 넣으면 똑같은 경로로 가죠. 여기서 텍스트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든 파일로 바꾸시고, 이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config.yml. 이 파일의 이름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 파일 이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여기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config.yml이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이 파일까지 완성이 되셔야지 터널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는 터널을 실행하는 절차만 남았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터널 run, 그 다음 터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엔터를 치면은 막 글들이 나와요. 글들이 나오고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IP 주소와 함께 뭐가 막 나오면은 터널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터널을 생성하고 터널을 연결하는 것까지 모두 마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습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같이 따라 해보시면 이제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도커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도커를 자, 여기 있으니까 도커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도커가 실행됐으면 우리가 처음에 이 도커를 사용해서 엠파렌을 실행했을 때와 똑같이 터미널을 엽니다. 터미널을 여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명령어와는 조금 다른 명령어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는 옆으로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여러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꺽쇠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시면 한 번에 실행될 명령어를 여러 줄로 나눠서 작성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도메인이 여기 적혀 있는 거 눈에 들어오시죠? m8n.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것과 차이점이 이거 한 줄입니다. 자, -e라고 적고 웹훅 URL이라고 적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의 URL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연결이 될 겁니다. 우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지난번에 설치되어 있던 이미지로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컨테이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접속 주소가 이렇게 떠 있어요. 우리가 실행하면서 웹훅 URL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URL을 여기에 띄워줍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클릭을 해볼게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자, 엠파렌이 잘 뜨죠? 엠파렌이 잘 실행이 되는 거 확인했고, 여기서 자, 이 도커에 있는 이 URL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번에도 엠파렌이 잘 뜹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로컬 호스트죠. 이 로컬 호스트는 내 컴퓨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환경입니다. emparen.ek-emparen.com이라는 이 주소로 연결을 한 거고요. 주소로 연결된 걸 우리 컴퓨터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설치하고 실행한 이 터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잘 되고 똑같이 이렇게 엠파렌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로컬에서만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자, 여기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을 때 이 채팅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이 챗 URL이 로컬 호스트 베이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죠.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 베이스로 바뀌었고요. 로컬 호스트일 때는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새 탭을 여시고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여기서 채팅을 했었죠. 삼성이라고 여기다
여기다 채팅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작업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노드가 돌아가고 이런 결과물이 뜨는 거예요. 보시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떠 있는데 우리가 아웃풋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채팅창에 뜨는 거고요. 여기서 execution즈를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자, 여기에 실행된 목록들이 계속 쌓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이게 러닝 중이고 완료가 이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워크플로우에 접속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운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의 접근은 불가능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자, 텔레그램 봇인데 앞단을 텔레그램 트리거로 바꿨습니다. 트리거라는 건 어떤 입력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 형태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텔레그램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웹훅 URL이 외부 URL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노드거든요. 자, 이걸 활용을 하면은 텔레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앞서 적용했던 거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는 강의를 보시면 되고, 이거 만든 강의는 따로 있으니까 그건 강의 영상을 또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 액티베이트를 시켜놓고 이 채팅창에다가 삼성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노드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메시지가 온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익스큐션을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현차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노드가 하나 들어왔죠. 실행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실행되는 동안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라는 게 여기 떠요.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뭐 어려우실 수도 있고 쉬우실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하셔야지만 로컬 환경에서 엠파렌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걸 적용을 안 하시면 많은 기능을 활용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도메인을 구매를 했는데 이 도메인 구매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엠파렌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을 생각해서 어떤 환경으로 구성해서 사용할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만약에 엠파렌 서버를 사용한다면 월 이용료가 들어가죠. 자, 이게 20유로입니다. 이 비용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도메인 구매 비용이 아까 뭐 11불 정도 됐죠. 12불, 12달러. 자, 이 정도고 이거는 1년입니다. 1년이고 이건 월이죠. 자, 이것부터 우선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24시간 켜놓고 24시간 돌아가는 서버를 구동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 클라우드 비용이 20유로 보다 적게 들어가면 서버 용량이 너무 적어져서 20유로 정도는 써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는 서버를 돌리시려면 그냥 월 이용료를 주시고 정식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더 낫고요. 24시간 서버가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깨어 있을 때만 돌아가는 서버가 존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도메인을 구입을 하셔서 오늘처럼 로컬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전기세는 또 플러스 알파니까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기는 해요. 그런데 저가형 PC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전력 PC 저가형 많잖아요. 사각형 박스로 된 거, 그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거기에 돌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세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